그래서 현장에서 가끔 발언하시잖아요. 이 책에도 이제 뒤에 이제 실려 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발언이 있어요. 2022년 4월 14일에 경복궁역에서 발언하셨던 그때 내용이에요. 사실 장애해방운동이라는 게 제가 아는 역사적 운동 중에 제일 요구가 소박한 것이에요. 장애해방 세상을 비장애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목마를 때 물 마실 수 있고, 배고플 때 밥 먹을 수 있고, 어딘가 가고 싶을 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고, 학교 가서 수업 받을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고, 시설에 갇히지 않고 그냥 지역에서 사람들하고 사는 거, 이거를 장애인들은 장애해방 세상이라고 불러요. 비장애인들이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장애해방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에서 이렇게 소박한 해방이 있나요? 김순석 열사는 유치장에서 나온 다음날 집에 나온 물건들 다 때려 부수고 운동하고 자살하셨어요. 목이 메네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당신들의 천국이 장애인들에게는 꼼짝할 수 없는 지옥이에요. 왜 출근길 방해하냐고, 왜 선량한 시민한테 피해를 끼치냐고 말하는데요. 누가 누구 출근길을 방해한 거예요? 누가 누구의 이동을 방해한 거죠? 누가 누구한테 지금까지 피해를 끼쳐온 거예요? 20년 동안 혹은 4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아침 40년 전에 한 장애인이 죽으면서 서울시장한테 편지를 남겼는데요.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그걸 물었는데요. 그 물음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약간 막판에 울컥해가지고, 네, 제가 그날 복잡했어요. 감정이 심히. 왜냐하면 그 전날 박경석 대표하고 이준석 간에 뭐 있었어요. 토론인가. 그 다음날이에요, 그날이. 그리고 그걸 받고, 정말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거랑 또 이제 그 앞에, 그때가 안 좋았을 때 초기니까 100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비장애 시민들의 욕설도 막 난무할 때고, 욕의 무덤이라고. 예, 거의 정말 참담할 정도의 영상을 계속 이제 저는 현장에 못 나오고 있다가 계속 그걸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참담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토론회를 봤는데 순간적으로 저한테 드는 느낌이 이거였어요. 이준석 막 말할 때 네가 뭘 안다고, 이 말이 진짜 속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안다는 게 뭘까? 도대체 뭘 아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스스로 던져봐요. 아는 건 뭐냐면 이런 거 뭐 지하철 연착을 시켰다. 요 사실 하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장애인 뭐 취업률이 어떻게 되고 뭐 버스 뭐 이동 수단이 있냐 없냐 이런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실이 그 뭘 의미하는지를 알까? 그때 이제 김순석 열사 얘기를 제가 꺼냈는데 저한테 안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묻게 해준 분이에요, 그분이. 뭐냐면 그분은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 무단횡단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파출소 가다 돌아오셔서 조금 이따 응급자살 하셨거든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무단횡단에 걸린 것과 그게 죽을 일인가?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지? 그랬을 때 나는 도대체 뭘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안다는 게 뭐냐고. 그래도 법은 지켜. 아마 경찰도 그때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횡단보도 있는 곳으로 가요. 혹은 무단횡단하면 안 되죠. 그래도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도 똑같아 이준석이. 그래도 법은 지켜야죠. 그렇죠. 근데 도대체 뭘 알고 있지? 그 앞에 이야기가 이제 쭉 떠오르는 거죠. 김순석 열사가 목마를 때 누군가 허리춤이라도 붙들고 마실 물 얻으려고 하는 거. 아까 이제 턱이 있으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고 식당 앞에서 돌아서는 장면들 그 유서에 나오잖아요. 이 모든 사실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 무단횡단 거기 하나에. 그러니까 어차피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는 턱 때문에 갈 수가 없고 가려고 하면 무단횡단을 해야 되고 이동하려고 마음먹으면 법을 어기게 돼 있는 거니까 그 얘기는 이동하려고 하는 장애는 범법자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장애를 범죄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땅은 어디냐고 유서에 그렇게 쓰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쓸 때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써요. 그 감각으로 그냥 가서 읽으려고. 한 호흡에 정말 30분? 한 호흡에 쫙 쓸 수 있었냐면 A4 한 장 남짓인데, 오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영숙 대표도 오실 것 같고, 박경선도 오실 것 같고, 내가 아는 노들의 사람도 올 것 같아요, 거기. 아침부터 더 일찍 출발했겠죠, 저보다. 쭉 오는 걸 생각하니까 저 사람에게 저 행동이 지금 뭔 의미지? 라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를테면 뭐, 누군가는 거기 누구였죠? 누구 송혜원 활동했나? 그 사람은 뭐,
나 중고등학교 때 맨날 사람들 체험학습 가고 체육 시간에 너 장애인이니까 그냥 너는 교실에 남아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혼자 남겨져 있던 사람한테 서지 않는 지하철, 그리고 지하철 세우지 않는단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는 사람들을 딱 떠올리는 순간 진짜로 한옥에 써줬어요. 굉장히 뭐 제 스스로도 뭔가 신들린 것처럼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읽는데 내가 떠올렸던 사람들이 진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절을 하나씩 읽어가는데 뭐라 그러지? 내 눈에 뭐가 쓰였나? 이런 느낌이 확 들면서 다 못 읽겠더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살 땅은 어디냐는 문구가 뒤에 다가오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문구가 맞아요. 제가 쓴 걸 아는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한테 그 말이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아직 덜 읽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실이 뭘 의미하냐는 그 사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차가 연착됐다. 이 사실이 뭘 의미하냐. 혹은 무정차 통과했다가 뭘 의미하냐. 마치 사물들이 조명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조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정서라고 생각해요. 내가 겪고 기쁨, 슬픔, 좌절,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것들, 이 사실이 놓일 때 이 사실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게 되거든요. 그 조명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소위 비장애 중심주의 조명으로 맨날 사물을 봤던 사람은 이 사물을 그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뭐라 그러지 그날 이상하게 김순수 열사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여튼 뭐 온갖 감정 모르게 말로 못 하겠어요. 뭐 감정이 들었고 그래 막판에 울컥해지더라고요, 진짜로. 그 이 책에 연대 발언이 3개 실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날의 발언의 마무리가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 인데 저 지금 되게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실려있는 발언문이 이거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40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진 연대 발언인데 이 연대 발언의 끝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우리는 환영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이것도 발언용이다. 이야. 와. 발언용으로 써서 발언했습니다, 그렇게. 아니, 근데 이 여기는 배치가 책이었잖아요. 마치 의도된 것처럼. 나 이거 다 외울래. 네, 외우세요. 외워가지고 맨날 써먹을래. 편집자가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연대 발언을, 원래 연대 발언보다 강의가 제일 뒤에가 있었을 텐데, 순서로는. 뒤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이 되게 자기는 뭉클하다고. 그 말로 끝나면 좋겠다고 이 책이 제가 또 쓸데없이 에필로그를 붙여버렸지만 어쨌든 이 책은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가 좋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갔었는데 네, 이 연대 발언이 현장을 울렸던 그 시간들을 지나서 2024년 오늘도 지하철 행동을 이어가고 있고 지하철 지하 역사 안에서 침묵 시위를 하다가 아직도 쫓겨나고 저희가 이제 지하철을 타든 안 타든 그냥 그 공간에 가는 것 자체로 이제 쫓겨나고 사람들이 또 욕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이 현장을 또 떠올리면 어떤 감각이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박경서 선생님한테도 먼저 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진짜 어떠신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언더도그마 서울교통공사에서 내놓던 문건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우리가 공세였어요. 이런 문건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온 것들을 언론이 그거를 갖다 우리 측에 서서 서울교통공사를 이렇게 공격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건에 썼던 이 그대로 지금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잘 보시면 그래서 언론이 뒤집어진 거죠. 지금 우리가 태거당하는 요 상황들을 너무나 정당화 시켜주는 그때와 지금의 사회는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오세훈을 해고시키고 2027년도에 우리가 겪어야 될 장면은 어떻게 다를까? 저는 그 장면만 생각하면서 지금을 견디고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맨날 쫓겨나는데 그 일본 수사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속은 뒤집어지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한테. 2001년 12월에 시작된 이 투쟁이 굉장히 새로운 국면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인상적인 것은 그 권리전 투쟁을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한다는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됐어요. 제가 이 책의 그 체스터턴 소설 길버트 체스터턴의 보이지 않는 남자, 그 시골 저택에 사는 귀부인 얘기를 여기다 조금 썼는데요. 그 어떤 이야기냐면 그 귀부인한테 그 누군가가 혼자 사세요? 혼자 되셨어요? 라고 하면 그래 남편이 이제 없다는 뜻으로 네 혼자 삽니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전염병들이 막 퍼질 때 여기 혼자 사세요? 그러면 아니요 우리 집에 하인 몇 명, 마부 몇 명 다 집어낼 거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혼자 산단 말이 그런 억감이 있다 이랬는데 제가 좀 다른 걸 읽었어요. 그 텍스트에서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삶을 무의식적으로 다 요약하고 있어요. 언어 자체, 언어 습관이라는 게. 이 사람은 병을 옮길 잠재적 보균자로서는 다 알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누가 있든지를. 근데 삶을 함께 살아갈 사람들, 반려자로서는 한 번도 고려해보질 않은 거예요. 하녀니, 뭐 마분이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조력자이긴 하지만 나는 삶을 남편과 살았고 이런 거예요. 아마도 이게 그동안 비장애 시민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장애인과 함께 산다는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였던 거고요. 한 번도 함께 산다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돌볼 수도 있고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랑 함께 이 삶을 꾸려갈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장애인과 함께 살 체제가 아니기 이미 언어 생활 속에 배어 있고 근데 왜 2001년 투쟁과 이제 지난 20년 투쟁과 다르다고 하냐면 이를테면 아까 그 대저택에 하년이 뭐 마분이 하는 사람들이 삶을 함께 사는 주체라고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귀부인한테 따지고 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비장애 시민들에게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말 걸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함께 살 거다라고 그거는 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한 지난번 투쟁과는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출근길에 함께 있겠다고 말한 건 명확하게 피하지 않겠다 의미고 바로 같이 살 거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나는 동료 시민이다. 네, 동료로서 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고 조금 이제 글쎄요 세게 말하면 시민사회에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투쟁이 너무 중요한 투쟁이고 어떤 의미에서 문제의 본론까지 왔다. 정부나 쪽에 요구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동료 시민을 상대로 싸우는 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당신 생각 바꾸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삶을 하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진짜 넘어서야 할 진짜 벽이고 진짜 어려운 벽과 마주했다고 생각해요. 소위 계몽이 돼서 다 그래 정부가 좀 해라고 그 권리 좀 보장하라고 근데 내한테 말하지 말고 시청에 가서 하라 그러고 국회 가라 그러면 청와대 가라 그러고 왜 나를 못 살게 구냐고 내가 뭐가 있다고 이런 식인데 사실은 당신한테 말하는 거라고 이거. 청와대에 말하는 건 알아서 우리가 하겠지만 용산에 말하는 건 알아서 하겠지만 당신도 바뀌어야 된다고 이 말 걸기라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드러나고 있고 이제 진짜 시민으로 함께 산다는 말이 이제 드러나는 거고 함께 산다는 게 법 만들어진다고 함께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역에 탈시설 해도 지역에서 고립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꾸. 그래서 이건 다른 국면의 투쟁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옛날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1848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망했잖아요. 근데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계급투쟁이라는 글이 있어요. 네네네. 그 투쟁에 대해서 쓴 건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게 패배의 기록이거든요. 부르주아와 같이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지만 결국 배신당하고 프롤레타리아들은 다 망하고 부르주아들이 이제 승리해서 나라를 차지해가는 거에 대한 기록이 그러니까 패배의 역사고 보인드 혁명의 패배라고 썼는데 희한한 말을 써놨어요. 이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진했는지를 쓰겠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인데 이 승리는 물러서면서 전진하고 있다. 한 걸음 나가면 또 그새 또 언제 그랬냐는지 뒷걸음치고 있고 뭐가 완성된 것 같으면 벌써 무너져 있고 맨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제자리 되어 있고 그래서 진행 도중에 뒷걸음치고 완수된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되돌아서 또 시작하고 있고 계속 이런 식이다. 그리고 나서 언제나 자기 목적이 우리 목적이 너무 거대했나 싶어서 뒷걸음치고 계속 이런 식의 우리는 투쟁을 벌여왔다라고. 그런데 혁명은 그 직접적인 성과물이 아니라 그 투쟁 때문에 이 사람 표현을 따르면 적을 산출하면서 전쟁이다. 무슨 말이냐면 넘어서야 할 벽이 더 선명해졌다.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가 더 선명해짐으로써 우리는 됐고 좀 어떤 말인지 제 식으로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자꾸 뒷걸음질을 치고 계속 패배하고
알의 방식 이런 거예요. 획득해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발견하고 노벨상 받고 이러면서 뭔가를 알고 그것도 보상도 받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깨지면서 알미 형성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실패를 통해서 알미 형성되는 사람이 있고, 마르크스는 자기가 지지하는 혁명이 그런 혁명인가 보다고.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뭔가 선명해진다고. 내가 그러다가 계속 뒷걸음질치다가 어느덧 도움 닫기 거리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순간 갑자기 뛰어넘어가는 게 휙 뛰어서 뒤에서 뒷걸음치다가. 근데 이제 그리고 약간은 성과를 약간 잘 성과 계산법이 있어요. 옛날에 데이비드 그레이버라는 사람이 이게 혁명의 성패를 계산을 잘해야 된다고 이 계산법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그 예를 들어놨는데 1970년대 뭐 지구의 날 이런 거 만들어지고 70년대 만들었거든요. 그때 환경운동, 반핵운동이 엄청 미국에서 컸을 때예요. 그게 이제 3마일인가 어딘가 하여튼 무슨 핵발전소가 있고 거기에 문제돼서 그걸 폐쇄시키려고 4년인가 거의 역대급으로 싸웠대요. 전례가 역사상 없을 정도의 많은 환경단체들이 싸우고 했는데 결국 폐쇄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운동이 안 되고 다 흩어졌대요. 패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계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단기적 목표는 뭐였냐면 발전소 저거 폐쇄시키는 거. 중기적 목표는 좀 친환경적 정책? 뭐 좀 더 큰 거. 좀 우리가 핵발전소 이걸 넘어서고 좀 생태적이고 이런 지탱 가능한 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건 모르겠어요. 뭐 자본주의 극복이 될지 뭐 에너지 뭐가 될지. 이거 이제 노동 해방, 뭐 장애 해방 뭐 이런 거겠죠. 장기적 목표는 이거다. 자, 계산해보자. 이제부터 계산 잘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활동가들이 지쳐 나가고 떨어졌어요. 4년 동안 했는데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광화문 농성보다는 짧게,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보다는 좀 길게 싸웠던 거예요. 안 됐어요. 그거 하나 폐쇄를 못 시킨 게 다 달라붙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무려 25년간 단 한 개의 발전소도 못 세워졌어요.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우려면. 이야. 그리고 환경의 날이 지구의 날이 만들어지고 이 정책들이 전환 에너지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중기적 계산법으로는 목표로는 좀 성공한 거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성패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특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잘해야 된다. 우리가 조금은 승리했다 정도의 느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시민들한테 시비 걸 수 있는 데까지 온 거잖아요. 출근길까지 왔잖아요, 무려. 물론 여기서 깨갱하고 계속 역사 바깥까지 밀려나고 있지만 네. 무려 여기까지 왔다고, 지난 20년간. 우리가 조금은 승리를 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되게 싸울 때 중요하다고. 계산을 잘못하면 굉장히 좌절하게 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계산법, 맞는 계산이에요.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계산. 느낌이 쫙 왔습니다. 우리 꽤 빨리 승리했고, 계산법 집에 가서 시민들은 어쨌든 원하지 않았지만 당신 죄 없는 시민은 죄 없는 거란 말도 들었고, 이제 너는 뭐 면책되는 줄 알아? 라까지 얘기가 왔으니까 이제 꽤 많이 문제제기한 거 아닌가? 이제는 여기서 싸움이 나면 여기서 나겠죠, 앞으로 계속. 전선은 여기까지 왔다. 이거 오늘 집에 가서 이걸로 PPT 만드시고 다음 회의 때 이걸 또 우리의 성패 계산법을 새로 가져오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정서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 가슴에 칼을 10cm를 찔러놨는데 1cm를 빼주고 난 뒤에 그것을 좋다라고 전진했다고 말하면 나는 아직도 9cm의 피가 흐르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가 너무 쎄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번 전략을 바꾸라 나한테 하는 말이 많아요. 뭐 인터뷰할 때마다 맨날 전략을 바꾸래. 전략을 어디다 바꿨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10cm의 칼이 생각나더라고요. 성과 계산법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너무 기대돼요. 탄희설 장애인 당의 대변인으로서 나올 앞으로의 논평이. 네, 얼른 부대변인을 구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병건 작가님 모시고 새로 나온 책 사람을 목격한 사람들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고병건 선생님께 마이크를 한 번 더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이 책이 누구에게 읽혀졌으면 좋겠는지. 네, 그 질문을 사실 몇 군데서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막 떠오르는 생각은 그때 그랬어요. 아까 우리 투쟁이 비장애 시민들한테 말 걸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책도 그런 용도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말 걸기 버전은 이런 버전도 있다. 말을 좀 걸어보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 거꾸로 들었어요. 여기 등장하는 당사자들한테 읽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했으면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함께 말하는 사람이 척하고 박의적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그 전에 들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해야 하고 그랬어야 첫 번째 사람이 덜 힘들고 조금이라도 좀 일어날 수 있고 또 다른 연대의 손을 뻗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 듣기를 좀 서로 모방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점에서 이 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읽어주고 싶다.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당신의 이야기를 이를테면 여기 지금 박경수 대표님도 있고 여기 책에 등장했던 많은 노들대학 학생분들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주고 싶다.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책의 어떤 구절처럼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이 책이 진짜 주인공들이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다 당신 이야기인 거를 알까? 알까? 그런 생각들 했네요. 오늘의 이제 달손님을 잘 만나봤고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마칠 때 그렇습니다. 그 또 뭐가 제가 있어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전달,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야, 한번 더 다시 한번. 그거 안 하면 우리 못 끝내요. 네, 그것만 하면 되죠. 그럼요. 네.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이야, 알림 설정 너무 좋아. 네, 자체.